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다가오는 2023년엔 로또 1등 되시고 더욱더 행복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하는 접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1년간 업로드했던 곳 중 가성비가 괜찮았던 곳 10곳을 모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재방송입니다. 2022년 대단히 감사드리며 2023년엔 더욱더 괜찮은 술집 찾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근사한 곳은 어떤 단어를 사용해 극찬을 해야 할지 배움이 부족한 저는 알 길이 없어 국어 대사전까지 여러 검색을 해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맛과 가격 그리고 분위기는 형용할 수 없는 멋스러움으로 와 여긴 그냥 미쳤다. 비염이 심해져 옷을 입은 코에 꽂고 녹음을 하고 있지만 맹맹거리는 소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심리 현대시장에 위치한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이곳 현대식당을 방문하려고 왔으나 안타깝게 문이 굳게 닫혀있어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며 걷다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송해식당이 눈에 들어와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 4번 출구에서 약 807m 거리로 걸어서 13분, 자전거로 4분이 걸립니다. 지하철로 접근성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13분의 도보 이동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셀프바가 있는데 여기만 7, 8가지의 소중한 안주가 있어서 메인 안주 나오기 전에 심심치 않게 한 잔 마실 수 있으며 이날은 풋고추, 오징어젓갈, 고사리, 마늘장아찌, 청경채나물, 고추지, 가지볶음, 총각김치의 구성으로 와 이것만 있어도 소주 2병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맛이 좋고 재료의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기본 안주에 놀란 가슴 메뉴판 보고 또 놀랐습니다. 소주는 이제 찾기 힘든 가격 3,000원이고 제육볶음 7,000원, 동태찌개 6,000원, 욕조 칼국수 5,000원, 달걀말이 6,000원으로 안주 4개에 소주 5병을 마셨음에도 총 가격은 39,000원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4명이 방문했으니 1인 9,750원으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큼직한 뚝배기 가득 바글바글 끓고 있는 동태탕이 나왔으며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만한 가격 6,000원입니다. 카드 결제 시 1,000원이 추가되며 저희는 계좌이체로 계산을 했습니다. 동태탕의 국물을 처음 딱 떠먹으면 끓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에서 맛본 동태탕과는 그 결이 확연히 다른 맛을 내주었는데 마치 부산의 집에 방아잎 넉넉하게 넣은 매운탕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서울의 매운탕보다는 경상도 쪽 방아잎과 제피가루 넣은 매운탕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소주가 쭉쭉 들어가는 굉장히 맛있는 동태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이게 얼마야? 근데 이거 여기 뭐 들어간 거예요? 왜? 아니 되게 향이 좋아서. 향이 맛있어요. 깻잎. 깻잎이에요? 깻잎인데 향이 깻잎이에요? 깻잎 향이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깻잎이 향이 싫어? 아니 너무 맛이 맛있어. 좋았어요.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시원하고. 이곳의 동태탕 맛의 핵심은 바로 깻잎이었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면서 기분 좋은 향긋함과 생선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녹아들어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동태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였음 술도 술이지만 식사하러 정말 자주 왔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식재료는 매일매일 경동시장에서 장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안주는 메뉴판에 보이면 반드시 주문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안주, 폭식의 반찬, 제육볶음이며 가격은 7,000원입니다. 경동시장에서 공수한 생고기를 사용하여 고기의 육질이 쫄깃한 힘이 살아있고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비계와 살코기의 비율도 적당해서 너무 퍽퍽하거나 너무 느끼하지 않고 조화로운 맛을 내주었습니다. 게다가 제육볶음 양념이 너무 묽거나 옅은 주황색보다는 이처럼 진득하면서 진한 빨간색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고소한 고기와 적당히 매콤하면서 입에 쩍 붙는 양념의 만남은 역시나 소주를 불렀고 밥 또한 불렀지만 술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기에 밥은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욕조만한 사이즈의 그릇에 담겨 나온 칼국수이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저희가 남자로만 4명이 방문해서 사장님께서 양을 넉넉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어도 줄지 않는 마법의 욕조 칼국수는 들깨의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아주 담백했습니다. 바지락이 들어가 있는데 시원한 해물 맛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과 구수함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쫄깃한 면은 입술을 타고 쪼르르 입안으로 들어가는 재미를 주었고 동태탕 제육이 빨간색이다 보니 중간에 한 번씩 담백하고 깔끔하게 먹기에 좋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 있으니 남자분들 팬티 2장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뜨끈한 칼국수에서 반신욕하고 싶은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네 삶에서 행복의 소주 안주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불규칙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낸 듯 노란 캔버스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빨간 케첩을 힘있게 뿌린 달걀말이의 가격은 6,000원으로 역시나 이곳의 가성비는 마지막까지 훌륭했습니다. 기름에 익힌 달걀은 진한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여기에 케첩의 풍미가 어우러지는 이 맛에 채소들의 깔끔한 맛까지 더해졌습니다. 달걀
달걀말이는 언제 어디서나 역시나 옳습니다. 역시 달걀과 케찹은 4살 차이가 확실하며 100년 해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인 안주 전에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반찬이 있는 셀프바를 시작으로 동태탕, 제육볶음을 지나 칼국수와 달걀말이로 이어지는 아주 행복한 술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인상 좋으신 사장님의 더 없는 친절함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술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흠을 잡기가 힘든 상당히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영상 초반에 못 가본 현대식당도 다시 도전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를 이동하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밖으로 나오셔서 택시 타는 것까지 봐주신 사장님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고 마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 서면역 11번 출구에서 238m 거리에 위치한 역대급 가성비의 맛도 좋아서 천국에서 술을 마신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던 영실비입니다. 역시나 외관부터 실내까지 아주 멋스러운 공간이 주는 맛이 있었고 입구에 메뉴들과 2인 15,000원으로 적혀 있어서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알고 사장님께 감자 양파전 하나 부탁드린다고 하니 저기 쓰여있는 안주가 세상에 차례로 다 나온다고 하시기에 이건 뭐지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니 기본 안주로 땅콩과 오이를 쓱 가져다 주십니다. 감사히 쓱 받아먹은 땅콩과 오이는 놀라울 정도로 땅콩과 오이 맛이 났고 드디어 이어서 본격적인 안주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전갱이 조림입니다.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본연의 고소함과 담백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며 전갱이 자체가 워낙 비린맛이 없어서 비린맛에 약한 저는 소주 안주로 아주 맛있게 먹었으며 양념을 머금은 포근포근한 감자도 좋았습니다. 이어서 두부김치가 나오며 테이블에서 바로 김치를 잘라주시기에 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비록 이름에 두부가 앞서 있지만 김치의 중요성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김치가 아주 시원하고 맛이 좋아서 전체적인 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고소한 두부에 양념장까지 올려 맛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주가 그냥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테이블 한번 오실 때마다 확인해보시고 속도에 맞춰 내주시는데 미슐랭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 메뉴는 감자 양파전으로 아주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서 나왔으며 감자의 심각한 고소함에 양파의 은은한 달달함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려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즉석에서 붙여낸 저는 다이어트 실패는 있어도 맛의 실패는 거의 없습니다. 겉은 아주 바삭하게 익혀냈고 속은 말랑말랑 젤리 같은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펑펑 터지는 고소함이 가득한 우리들의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주 안주가 되어주었지만 여기 소스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유린기 소스와 비슷했는데 새콤달콤하면서 적당한 고추의 매콤함이 느껴지며 느끼함은 잡아주고 껍데기와 상당히 잘 어울려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끈한 흰쌀밥과 차가운 흰 소주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짠이 매력적인 돼지갈비도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13살 때나 지금이나 짜장면과 이 돼지갈비는 변함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안주하라며 평생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고 싶은 멸치도 내어주시고 마무리로 단감도 썰어주셔서 끝까지 아주 맛있고 감사하게 소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중간에 나왔던 감자 양파전 하나만 주문해도 7,500원은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1인 7,500원에 무려 9가지의 안주가 나오는 이곳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친절하셨던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 튜닝의 끝이 순정이듯 음식 또한 돌고 돌아 백반 그리고 최상위엔 어머니의 따스한 마음 집밥이 있습니다. 집밥과 가장 닮아있는 맛을 볼 수 있는 백반집에서 6,000원 된장찌개를 비롯해 몇 가지를 주문했더니 날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찬으로 15가지가 쏟아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상다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을 한 번씩만 먹어도 팔이 부러질 것 같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백반집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백반씨. 먼저 소개하는 이곳은 1959년에 문을 연 화상중식당 덕순루이며 백반집에서 도보로 약 9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함께 묶어서 1차, 2차로 방문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며 우리에겐 전혀 해당사항 없는 식욕 부진도 씻은 듯 없어지는 치유의 술맛 코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방문인데 사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아드님께서 다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볶음밥과 탕수육은 당분간 동네 중국집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온몸 짜릿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술이
덜 깨서 잘못 주문했을 때 제외하고는 중국집에 배달 주문을 할 때 볶음밥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달달 볶아낸 밥이 아닌 기름에 절여진 밥이 항상 도착했고 그 없는 맛을 짜장으로 덮어 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명품 볶음밥이 7,000원으로 일단 가격대부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봐도 밥알 하나하나가 기름기 없이 수분기 없이 상당히 고슬고슬함이 느껴지도록 잘 볶아냈으며 밥알 사이사이에 보드랍고 고소한 달걀도 넉넉히 들어가서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볶음밥엔 사실 짜장 소스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비벼서 먹으면 맛에 변화를 주어 질림없이 계속해서 재미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잔 마시고 이 짜장 소스 한번 떠먹어도 아주 훌륭한 안주가 되어줍니다. 은은한 불향이 느껴지고 밥알이 기름에 익사하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살아있기에 느끼한 맛보다는 고소함이 더욱더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도화동 외백의 볶음밥도 꽤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후 이렇게 또 숙대 입구에서 오랜만에 이토록 귀한 명품 볶음밥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짜장면과 더불어 어렸을 때 최고의 메뉴인 탕수육으로 가격은 15,000원보다 비싸지만 17,000원보단 저렴한 16,000원입니다. 손님의 취향을 존중해주듯 이곳 탕수육의 기본값은 찍먹으로 세팅이 되어서 부먹을 원하시면 부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찍먹이던 부먹이던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빨리 먹이고 나발이고 탕수육의 진정한 먹은 복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고기튀김이 나온다면 생각은 달라지는데 당연히 찍먹으로 나와야 고기튀김 본연의 맛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양주의 덕하원 덴뿌라의 맛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고기튀김입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청해서 찍어 먹어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 그냥 덴뿌라 메뉴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바삭바삭 부서지는 경쾌한 식감도 좋았고 고소함이 가득가득했으며 소스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고기튀김 자체가 훌륭하니 간장, 고춧가루, 식초 조합에 찍어 먹는 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손님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기밑 3cm요. 네, 그럼 먼저 머리를 빗어드릴게요. 짜장면, 마파두부, 술국 또한 괜찮았으나 큰 임팩트는 없었고 여긴 볶음밥과 탕수육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깐풍기도 괜찮다고 하던데 다음엔 못 먹어본 요리에 다시 한번 달려야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레전드로 남을 만한 백반집 두리식당으로 4호선 숙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약 181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6,000원, 김치찌개가 7,000원으로 요즘 고물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아주 착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안주로 기본 찬으로 멸치, 소세지, 콩나물, 깻잎, 오이, 가지, 호박, 젓갈, 부추 이렇게 9가지 찬이 먼저 차려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으니 여긴 참으로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했습니다. 백반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게 좋은 점은 이 반찬 하나하나가 밥과도 잘 어울리지만 소주와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안주에 재미나고 맛있게 소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찬 하나하나 훌륭한 손맛이 느껴졌고 멸치, 소세지, 콩나물은 소주를 참을 수 없게 만들어 바로 소주 한잔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뜨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나왔으며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주 진한 스타일은 아니고 훌훌 떠마시기 좋았고 된장 풍미도 어느 정도 진하게 느껴졌으며 두부와 애호박도 넉넉히 들어가 있어서 안주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보다는 김치찌개를 더 좋아해서 된장찌개를 밖에서 잘 안 먹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의 맛에 몽글몽글하고 고소한 두부 그리고 은은한 달큰함이 좋은 애호박이 조화롭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와 함께 기본찬으로 달걀옷 입힌 두부전을 또 한 접시 가져다 주시는데 따끈하게 부쳐낸 두부만큼이나 가슴속으로 사장님의 따스함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보드랍게 입안에서 풀어지는 고소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안주하라며 또 이렇게 어묵볶음 한 접시를 내주십니다. 어묵에 달걀까지 넣어서 감칠맛에 고소함까지 더해줬고 위에는 케찹까지 휙 뿌렸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묵은 참으로 위대하게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제 길거리 어묵이 맛있어지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으니 현금을 들고 다녀야겠습니다. 다음은 목살 주물럭으로 1인분 가격은 12,000원이고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양은 2인분 치곤 충분히 넉넉한 편이었고 고기도 비계의 비율이 적당해서 너무 퍽퍽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돼지고기 특유의 진한 풍미를 내주었으며 양념도 적당히 달고 매콤해서 입에 쩍쩍 붙는 계속해서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밥에도 술에도 모두 다 잘 어울리는 언제나 옳은 고기 반찬입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쓰고 오시더니 고등어 구이를 건네주시고 쿨하게 떠나십니다. 여긴 정말이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백반집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생선구이 중에서 고등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생선구이 전문점의 맛은 당연히 아니지만 간도 적당히 짭짤하면서 고등어 본연의 맛도 잘 느껴져서 소주 안주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다음 안주는 북어찜으로 가격은 2만원이고 양념이 자작한 스타일로 소주 마실 때 국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 북어와 양념의 맛도 괜찮습니다.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기름의 향이 너무 강해서 모든 맛을 덮어 큰 만족감은 없었던 유일한 메뉴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인들은 맛있게 먹었으니 역시나 입맛은 다르고 또 다릅니다. 다음은 김치찌개로 가격은 7,000원이며 사장님께서 넉넉하게 끓여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김치찌개는 참치나 꽁치를 좋아하는데 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은 후 당분간은 참치와 꽁치를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는 전문점 싸다고 날리는 맛으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가 익은 정도도 딱 좋아서 입안에 감기는 시큼한 맛도 너무 좋았고 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재료가 워낙 넉넉하게 들어가 깊이가 있고 풍성한 맛을 내줍니다. 최근에 먹은 김치찌개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접니다. 역시나 백반은 사랑입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잔, 두 잔, 세 병, 네 병 쌓이는 술병만큼 흘러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내가 술이 먹고 싶을 때 서슴없이 불러주는 그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신림에서 생각보다 빠른 2차를 마치고 달리는 지하철에 아쉬움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 한잔 마시고 있으니 올 테면 와보라는 지인의 건방진 카톡 하나가 설레는 큰 울림으로 가슴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술만 마셨던 우리. 오늘도 저는 그들과 함께 꽐라가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미 2차를 마치고 지하철 충무로역 1번 출구에서 약 291m 거리에 위치한 히야 슈퍼에 3차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선선한 이 가을 야외 테이블에서 한잔 마실 수 있는 근사한 분위기에 감사했고 소주 3,000원 그리고 놀랍도록 저렴한 안주 가격에 진한 감동을 했으며 큰 기대 안 했던 안주 맛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번에 처음 왔는데 분위기 가격 맛 3박자가 확실한 곳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들어간 재료만 보면 이게 맛이 날까 싶지만 먹을 때마다 언제나 맛이 좋은 꼬마김밥입니다. 그냥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떡볶이가 있다면 국물에 담가서 먹어도 좋고 무엇보다 토스트와 마찬가지로 소주 마신 후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 토스트도 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다 먹어 치웠고 다시 주문을 하려니 빵이 떨어져 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꼬마김밥은 4개 1인분 1,800원이며 다 마시고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뭔가 모를 자존심이 상했던 꼬마 1인 접니다. 엄마가 오락실 많이 가면 키 안 큰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오락실 많이 다니셨나 봅니다. 오락실은 유전입니다. 다음 안주는 배추전으로 역시나 훌륭한 가격 4,000원이며 친구랑 둘이 5,000원씩 가지고 만나면 이 배추전에 소주 각 1병을 할 수 있으며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천국은 남산 아래 충무로에 있었네. 저자의 심정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배추전은 식어 있어서 따뜻했을 때 맛을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소함과 담백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안주는 군만두로 한 접시 8개 가격은 5,000원이며 본인이 오대수가 아니라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냈으며 고소함과 만두소의 감칠맛이 소주와 참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럿이 방문했을 경우 메뉴판에 있는 19개 메뉴 전부 다 주문해도 79,800원으로 역시나 이곳은 천국이 확실합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 위장에 여유가 있다면 아님 처음부터 위장에 파티션 잘 설치해서 이것저것 고루고루 주문해서 다양한 안주의 맛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 안주는 어묵탕으로 뚝배기 가득 담겨 바글바글 끓여 나옴에도 가격은 단돈 3,000원입니다. 평소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다가 날씨가 쌀쌀해지면 길거리 어묵을 먹기 위해 현금을 꼭 챙기는 만큼 어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보기만 해도 친숙하고 편안한 사각 어묵을 삼각형으로 마른 모로 다양한 모양으로 썰어 넣었고 국물은 살짝 짭조름한 맛으로 소주 안주로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안주였으며 이 가격은 아직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긴 상호가 술집이 아닌 슈퍼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자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가을의 시간이 너무 짧아 이렇게 야외 테이블에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요즘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내년 봄에나 다시 찾을 수 있기에 한 잔이 소중합니다. 다음 메뉴는 달걀말이로 가격은 5,000원으로 역시나 가격 좋습니다. 20대 초반까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저의 앵두 같은 입술이 너무 아파서 술집에 가면 가장 많이 주문했던 메뉴가 바로 이 달걀말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희박하게 가끔 맛없게 하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실패가 없는 메뉴라 메뉴판에 보이면 아직도 거의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적당한 촉촉함을 품고 있어서 포근포근한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고소함을 한아름 안겨주었으며 역시나 달걀말이와 케첩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갔으면 하는 궁합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라면을 1년에 3-4번 정도 먹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오면 라면이 그렇게 맛이 좋습니다. 라면의 맛은 누구나 다 아는 석박사가 만든 대기업의 맛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야외에서 먹는 라면, 양은 냄비에 끓인 라면은 집에서 먹는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요즘 소주 한 병을 3,000원에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워낙 힘든데 거기에
안주 가격까지 너무 좋고 야외 테이블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요즘 방문하기에 너무나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집에 가기엔 아쉬워서 목적지 없이 충무로역 쪽으로 걷다가 손님이 없고 쾌적해 보여서 들어간 우리안 치킨입니다. 이곳을 모두 4차로 방문을 해서 힘이 들었지만 지금의 쾌락을 위해 내일의 체력을 대출받기로 굳은 다짐을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실내는 동네에 하나씩 있는 호프집의 분위기고 일단 테이블이 큼직해서 좋았으며 그리고 사장님께서 상당히 유쾌하시고 친절하셔서 대출의 기억을 잊은 채 신나게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에 명태알포가 보여서 명태알로도 포를 만드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명태포였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두툼하게 알차서 알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묵직하게 씹히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MSG 감칠맛은 역시나 옳고 이런 안주가 또 배부를 때 딱입니다. 요즘엔 남은 음식 포장을 거의 안 하는데 이렇게 마른 안주가 남으면 싸와서 집에서 술 없이 먹습니다. 닭껍질 튀김을 언제 처음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경쾌한 바삭함과 극강의 고소함은 아직도 기억이 입안을 맴돕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느끼함에 힘들 수 있지만 가볍게 안주로 적당히 먹으면 때론 일반 후라이드 치킨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파삭파삭하게 부서지면서 쫄깃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가득 터지는 이 미친 고소함을 지금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무로역에서 200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1997년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58편을 모두 봤습니다. 보다 보니 97년도 분식집 메뉴판이 나오는데 설렁탕 육개장 4,000원, 된장찌개 오징어찌개 순두부찌개 3,000원 이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지금보다야 당연히 싸지만 25년 전임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아주 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이 메뉴판을 받기에 더욱 싸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해장국 양푼 비빔밥 떡만두국 4,000원, 육개장 설렁탕 순댓국 뼈다귀 해장국 5,000원, 무엇보다 요즘 귀에도 너무 귀한 천연 기념주 소주 가격 3,000원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짱나게 올라가고 있는 요즘 그나마 가격대가 괜찮다는 지하철 의정부선 흥선역 2번 출구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한 짱나라 24시 해장국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했던 24시간 영업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싶은 힘듦이 찾아온 어둑해진 세상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옆을 쳐다보니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맞춰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짱나라 해장국에서 선지해장국, 뼈해장국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한 달 전만 해도 선지해장국은 4,500원, 뼈해장국 6,000원, 소주 3,000원이었는데 그 사이 500원, 1,000원, 1,000원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실내는 10명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아담한 식당이었으며 창가 쪽으로 1인석도 있어 편안한 혼밥이 가능합니다. 물은 셀프이며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었고 쌀김치는 국내산, 고기는 호주산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맞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만 속 쓰린 날에도 힘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 언제부턴가 저는 해장국 씨를 그 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한 사람은 저에게 살만한 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의 확실한 해장국은 오늘의 음주에 참이슬 두어 병을 더 얹어주는 든든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접니다. 친구 내 친구, 저보다 한 살 어린 내 친구, 그래도 늙은 내 친구, 대학교 때 만난 이 친구는 선지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 뚝배기도 나름 큼직해서 성인 남성 한 끼 식사 혹은 가볍게 반주하기에도 양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구수한 된장향이 나면서 그 선지와 우거지 특유의 맛이 국물에 녹아들었고 숙취에 좋은 콩나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는 국물이 살짝 비릿하다고 했지만 제 혀는 비린맛을 느끼지 못했고 아주 맛있는 해장국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길거리 어묵 감별사, 선지 감별사를 비공식적으로 저만 알게 활동을 했기에 친구가 한 토막 건네준 선지의 맛을 보니 생각보다 선지의 상태가 너무 좋아서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 부서지는 선지가 아닌 탱글하게 푸딩같이 갈라지는 탱탱볼 같은 선지, 그리고 입안에 녹아들면서 선지 본연의 진한 풍미가 좋았고 잡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해장국의 느낌으로 과한 숙취보다는 적당히 거동이 가능할 정도의 숙취가 찾아왔을 때 해장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뼈해장국을 주문했으며 가격은 7,000원이고 특 양선지 해장국 술국과 함께 이곳에서 가장 비싼 메뉴입니다. 뼈 발라먹는 게 귀찮아서 자주 선택하는 해장국은 아닌데 그래도 아주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또 그렇게 맛이 좋습니다. 몸통 뼈 80개, 팔다리 뼈 126개 이렇게 우리 몸은 전체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곳의 뼈해장국엔 2개의 뼈다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는 아주 크지도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였고 퍽퍽함이 느껴지는 부분과 야들야들한 부분
부분이 반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그냥 바로 발라서 먹으면 뼈에 붙은 살 특유의 진득한 맛이 좋았고, 퍽퍽함이 느껴질 것 같은 부위는 바로 뚝배기 국물로 귀향을 보내 국물, 밥, 우거지와 뒤섞여 퍽퍽함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선지를 하나 저에게 주었으니 제가 더 손해 갔지만 저는 친구에게 뼈다귀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 뼈는 단 한 토막이지만 제가 가진 반을 내어준 셈입니다. 국물의 맛을 보면 적당히 기름진 풍미에 살짝 기분 좋을 정도의 매콤함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곳과 비슷한 맛으로 묵직한 뼈해장국의 국물 맛입니다. 다만 꽤나 짠맛이 도드라져서 여기가 원래 간이 이런 건지 아니면 방문 시간에 따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국물이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되고 국물이 짜면 밥에서 국물을 짜내서 먹으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찾은 이 시간에만 짰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며 다음에 왔는데 또 짜면 속으로 내가 짜져주겠다 하고 다시는 안 오면 됩니다. 해장국집 특성상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의 국물 맛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없게 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설렁탕 같이 하얀색 국물이면 김치나 깍두기를 많이 얹어서 먹는데 이상하게 빨간 국물엔 김치를 잘 안 먹게 됩니다. 여기 밥 상태 그리고 김치와 깍두기도 괜찮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난달에 방학동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4차로 방문했던 짱나라 해장국입니다. 응? 검색을 해보면 의정부는 본점이라고 나오고 방학동에도 이렇게 같은 상호가 있으며 메뉴도 비슷한 걸로 봐서는 분점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4차로 방문을 해서 술도 좀 취해서 귀찮아서 영상을 얼마 안 찍었는데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본점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의정부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본점과 분점이 아닐까 했는데 가격을 보면 방학동이 더 저렴하며 이곳은 선지해장국 4,000원, 뼈해장국 5,000원, 소주는 3,000원입니다. 일단 가격만 보면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착한 식당임에 틀림이 없으며 의정부와의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부르고 술이 취한 4차에 물냉면, 난도지로 떠먹는 행위는 역시나 바람직합니다. 여기 냉면 5,000원에 양도 아주 넉넉하고 맛도 어지간한 고깃집 냉면보다 좋았으며 개인적으론 평냉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평냉 한 번 먹을 돈으로 여기서 3번 먹을 수 있습니다. 개꿀. 술을 마시면 입이 더워지는데 이렇게 살얼음 동동 입에 쩍 붙는 조미료 감칠맛에 취해 갑니다. 냉면은 여름 메뉴로 놀랍게도 여름에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은 비주얼은 꽤나 맛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심심한 맛이 느껴져서 이곳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메뉴입니다. 닥치는 매콤함도 없었고 묵직한 진득함도 없는 뭔가 밍밍한 맛이었습니다. 최근 육개장 해장으로 육대장, 차돌 육개장 매운맛을 가장 많이 먹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소주 마시고 토요일 오전에 차돌 육개장으로 해장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요? 선지해장국은 여기 방학동 짱나라와 의정부 짱나라에서 맛을 본 시간의 차이가 한 달 정도 되어 어디가 더 괜찮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짱나라에서 점심으로 뼈해장국을 먹고 바로 방학동 짱나라를 방문해 뼈해장국을 포장해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면 뼈해장국 의정부 7,000원, 방학동 5,000원으로 2,000원의 차이, 무려 4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의정부는 매콤, 방학동은 안 매콤이며 포장시 용기가 아닌 비닐봉투에 넣어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먹을 땐 밥 포함인데 포장하니 밥은 없었습니다. 국물 한 봉지, 우거지와 뼈 한 봉지, 파와 들깨 한 봉지, 겨자소스 한 봉지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냄비에 국물과 우거지 뼈를 넣고 끓인 후 파와 들깨를 넣고 맛을 봅니다. 아주 구수한 된장향이 가득하면서 우거지의 풍미 그리고 고기의 고소함이 국물에 녹아들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뼈는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두 토막이 들어가 있었고 이건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번엔 확실히 방학동 뼈에 붙은 살이 더 야들야들한 비율이 높았고 아주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퍽퍽한 고기는 있기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국물에 넣어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원활한 나트륨 섭취를 위해 햇반 작은 공기 하나를 말았습니다. 역시 해장국은 말아 먹어야 제맛입니다. 여기 우거지의 그 특유의 매력적인 냄새도 좋고 질기지도 않고 야들야들 적당히 기분 좋은 씹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거지의 깊은 맛이 제대로 국물에 녹아들었는데 국물이 매콤하지 않아서 그 맛을 제대로 흠뻑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국물의 양이 넉넉해서 뼈 한 토막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둘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장을 하면 밥을 왜 안 주는지 깜빡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가성비는 찾기 힘들기에 불만은 없고 햇반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 끝나면 오른편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조심하세요. 비가 시원하게 내리지 않아 저는 지금 전에 막걸리 한잔하러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4.8이라는 상당히 높은 네이버 평점을 가진 엄마 손맛 지짐이에 도착을 했으며 지하철 585선 천호역 5번 출구에서 약 659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곳을 밤 8시 20분쯤 방문을 했는데 벌써 떨어진 재료들이 많아서 모듬전은 주문하지 못하고 동태전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한 팀이 있어서 그분들 모듬전을 만드는 동안 저희는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모듬전은 미리 부쳐두지 않고 주문 즉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그 시간은 맛있음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미리 해둔 전과 즉석으로 부친 전의 맛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원칙을 고수하시는 사장님이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드디어 동태전이 나왔으며 가격은 8,000원입니다. 제가 동태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집 근처부터 파는 곳은 상당히 많지만 맛있는 곳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동태전 정말 맛이 훌륭합니다. 아주 예쁜 노란 달걀 옷을 입은 동태전은 먼저 달걀의 보드랍고 고소함이 입안에 퍼지고 툭불 동태를 사용하는지 결결이 느껴지는 야들야들함은 있으면서 탱글한 식감까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동태포에 소금간을 안에서 붙여낸 동태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금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도 아주 딱 적당했으며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풀어지는 맛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부쳐준 전 데워서 내오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달걀옷 입혀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보드랍고 촉촉하며 거기에 동태포가 너무 두꺼우면 너무 뻑뻑한 식감으로 맛이 뚝 떨어지는데 두께도 적당해서 초밥의 밥이 입안에서 풀어지듯 뭉침없는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늦게 와서 동태전에 가볍게 한 잔 마셨는데 언제고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길고 굵게 제대로 다양한 안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짧고 굵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엄마 손맛 지짐에서 맛이 다 지쳐 쓰러져도 걱정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든든한 우리의 동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장 화이팅! 동태전에 한 잔 잘 마시고 어디를 갈지 그냥 계획 없이 걷고 있는데 짜장면을 1,500원에서 부득이 500원 인상해서 2,000원이라고 하는 이 간판을 보고는 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올렸는데도 2,000원이라니. 그리고 이걸 간판에까지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쓰신 걸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동네 중국집 짜장면이 보통 6,000원인데 그만해라. 이곳은 지하철 585선 천호역 2번 출구에서 약 467m, 방금 전 소개한 엄마손 지짐에서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황실짜장 광진교 4호점입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군만두 탕수육 다른 동네 중국집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단 압도적으로 저렴한 2,000원 짜장면 2개와 너무너무 궁금했던 푸짐한 한 사발 짬뽕 국물 그리고 군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소주를 마실까 하다가 이렇게 착한 식당에 보답하기 위해 연태고량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계산대로 가서 선불로 계산하고 이후론 자리에 앉아서 선불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그릇이 맙소사 세상에 대단해 나미쳐 단돈 5,500원입니다. 1,500원 짬뽕 국물이 꽤나 궁금했는데 이건 면 빠진 온전한 짬뽕 수준이었습니다. 둘이 방문하면 이렇게 짜장면 2개와 국물 하나 주문해서 소주 마시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식당은 돈벼락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장면에 짜장 소스를 넉넉하게 얹어 마음에 들었고 양은 2,000원 치곤 적지 않았습니다. 1,000원을 추가하면 곱빼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짜장 소스에 술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향긋한 연태 한 잔 마시고 구수한 짜장 소스 떠먹으면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살도 웃고 지방도 웃고 체중계는 울고 벨트도 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식당은 반드시 집 근처에 없는 게 국룰인데 이 중국집은 특히나 집에서 멀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음 이미 혈관이 막혔을지도. 짜장 소스는 딱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적당한 단맛과 춘장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졌고 무엇보다 이 가격에 고기가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짜장면 배달해서 먹으면 재료들을 씹을 때 이물감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고 면은 첨가제를 많이 넣은 고무줄 같은 면은 아니고 적당한 찰기를 가진 쫀득함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짜장 소스가 너무 묽지 않고 진득해서 면에 흡착이 잘 되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가끔 배달시키는 동네 6,000원 짜장면보다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짜장면 드시러 오시는 혼밥 손님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느 정도 먹다가 고춧가루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홀짝홀짝 짜게 2,000, 술이 잘 들어갑니다. 군만두는 4,500원이면 큰 접시에 10개 담겨 나옵니다.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기성 군만두의 맛입니다. 면을 뺀 온전한 짬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짬뽕 국물은 단돈 1,500원으로 굉장히 훌륭한 소주 안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짰지만 진한 해산물의 맛이 괜찮았던 짬뽕 국물이었고 솔직히 이 국물이 아주 맛이 없었더라도 전 괜찮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짜장면, 짬뽕 국물, 군만두 순으로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술이 남아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양념 탕수육 작은 거 하나 주문했습니다. 일반 탕수육 작은 거는 13,000원으로 3,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양념 탕수육은 튀김과 양념을 함께 볶아서 나온다고 해서 부먹이고 찍먹이고 그럴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이고 나발이고
복먹을 좋아하기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양은 아주 넉넉했고 고기도 잘 튀겨서 고소함이 좋았는데 소스 자체가 너무 신맛이 강해서 맛있게 먹긴 했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일반 탕수육을 먹어봐야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바보같이 접니다를 깜빡한 접니다. 죄송합니다. 주량이나 월급이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물가와 체중계의 근수만 무섭게 치솟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배달앱엔 밥, 스팸 5조각, 달걀 후라이 세트 메뉴가 12,000원의 등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내려주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식당 한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정말이지 만족도 100%로 쩔고요. 쩝니다. 간장게장을 포함해 맛깔스러운 7가지 찬에 조기 2마리를 넣은 조기 매운탕까지 나오는 이 백반이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성비 식당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만족스러울 만한 식당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은 너무 큰 부탁 같고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식당은 지하철 2, 5호선 을지로 사가역 1번 출구에서 약 213m 거리에 위치한 신성식당입니다. 을지로에 오면 이렇게 골목골목 숨어있는 식당 찾아가는 길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가 내렸지만 하늘은 저의 술자리 그리고 이토록 근사한 식당에 맑은 하늘과 한 줄기 빛을 내려주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되어 도착을 했는데 이미 식사를 하시는 손님들이 계셨고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바로 실내에 착석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백반은 없는데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리고 꽃게무침, 제육볶음, 홍어무침 등의 술맛 나는 안주들이 보여서 여기는 저녁에 와서 제대로 소주 한잔 마셔야지 생각을 했는데 다 먹고 나가는 길에 사장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서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친절히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조만간 다시 찾아뵈야겠습니다. 연락하고 올게요. 저녁에 술 마시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주는 4,000원이며 공휴일이었지만 혹시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어서 반주로 마셨으며 식사 시간보다 더 빠르게 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켠에 사장님과 가수 싸이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방금 찾아보니 싸이님이 이곳 신성식당에서 60만원 정도를 먹었는데 팁 4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을 내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더 보면 이곳은 개업 2년차인 백반집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백반을 팔며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하며 사장님께서는 남편과 아들이 옆 공장에서 일을 해서 식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식구들 밥 해먹이려고 하다가 소문이 났다라고 합니다.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상당히 신속하게 백반이 차려집니다. 반찬은 방문하는 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날은 취나물, 배추김치, 도라지, 간장게장, 파김치, 고사리, 고추잎, 조기찌개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을 다 내어주시고 모자르면 꼭 말을 하라고 말씀해주시고 먹는 중간에 한 번씩 오셔서 모자란 반찬 없는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력 감퇴가 된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율무차와 함께 꼭 챙겨 먹는 고사리 나물은 식감도 좋았고 간도 아주 딱 맞아서 뜨끈한 흰쌀밥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식당의 가장 기본은 밥과 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윤기 자르르 흐르는 쌀밥도 아주 만족스러워서 숟가락에 밥 크게 올리고 개운하고 시원한 배추김치 척 올려서 돌돌 말아서 한 입 먹으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느끼게 해주는 행복한 맛을 입안 가득 내어줍니다. 거기에 아삭하게 씹힘과 동시에 비강을 타고 올라오는 신선함을 가득 품은 알싸함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양념 맛이 입에 쩍쩍 붙었던 파김치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여기 반찬 가짓수 채우려고 허투루 나온 반찬 하나 없이 하나하나 정말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서울 7,000원 백반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간장게장이 나온다는 건 좁은 제 경험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꽃게의 노란 알이 알이 아닌 생식소가 게장을 더욱더 맛있게 보이게 비주얼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게의 살은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기분 좋은 탄력이 느껴지면서 특유의 풍미와 입에 쩍 붙는 감칠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장이 너무 짜면 짜지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짜지 않아서 짜지라고 하지 않고 밥과 함께 먹으면 밥알의 은은한 단맛과 어우러지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맛으로 변합니다. 입안 가득 감칠맛 품은 적당히 느껴지는 단짠의 향연이 날개를 활짝 펴고 행복의 맛으로 날개짓을 하며 떠나갑니다. 그 떠남이 아쉬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 부르나 봅니다. 간장게장 게딱지에 구석구석 내장을 긁어 모아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뜨끈한 흰쌀밥을 넣고 젓가락으로 살살 비벼주면 진득한 점성이 느껴지는 게의 내장
내장과 밥은 마치 4살 차이인 듯 서로 좋아 죽겠다고 뒤엉켜 떨어질 줄 모릅니다. 녹진한 내장과 하나가 된 밥은 최고로 행복 가득한 맛을 선물해 주었고 우리는 개의 내장을 밥도둑 아닌 밥 강도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기 보이는 조기 담긴 그릇은 조기 매운탕인지 조기찌개인지 일단 그릇에 국물이 많지 않으니 조기찌개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찌개엔 조기 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2마리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마리는 다소 아쉽고 3마리는 너무 많기에 2마리는 완벽한 밥상의 조화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물은 가볍지 않고 진득하고 묵직한 스타일로 맛이 꽤나 진해서 전날 과음했다면 국물 조금 더 부탁드려서 밥 말아서 푹푹 떠먹으며 해장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장엔 가볍고 맑은 국물도 괜찮긴 하나 진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뜨끈한 흰쌀밥 입에 넣고 국물 떠먹으면 간도 딱 떨어지고 생선 국물 특유의 풍미가 진하게 퍼집니다. 조기살은 담백하고 고소하며 비린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취나물을 입에 넣고 씹을수록 입안에 화려하게 뿜어내는 향기에 취해 행복한 몽롱함이 찾아옵니다. 조말론 샤넬 넘버5이기는 향이 분명합니다. 예전엔 나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나물이 좋아집니다. 다행히 아직 핸드폰 지갑 케이스는 사용하지 않으나 팥과 단풍이 좋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접니다. 오독오독 단단한 식감과 쌉싸름함이 매력적인 도라지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2주 전에 올렸던 동대문에 위치한 양지식당도 그리고 오늘 소개한 을지로 신성식당도 오랫동안 건강히 성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이 메뉴판엔 엄청난 반전이 숨겨두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메뉴판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입니다. 식사 메뉴에서 반마리 백숙은 8,000원이며 칼국수와 만두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 가성비가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행히 친구가 있어 둘이 방문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이 닭백숙의 국물은 제가 캡틴큐를 마셔서 부분 기억을 잃었지만 손에 꼽힐 만한 국물이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면 입술이 달라붙을 정도의 진득함과 묵직함 그리고 3년 전 마신 술까지 풀어주는 엄청난 시원함과 입에 쩍 붙는 감칠맛까지 완벽에 가까운 국물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모네 맛집은 지하철 의정부선 곤제역 1번 출구에서 약 512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걸어서 9분, 자전거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입구에 보면 닭곰탕, 닭불고기 등을 꽤 저렴한 가격에 포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와 여기 엄청난 친절함으로 맞아주시는데 순간적으로 절을 올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너무 좋아 오뎅볶음, 나미처, 달걀 부침이 나옵니다. 먼저 밑반찬을 향하여 건배. 영상 초반에 반마리 백숙을 2인분 주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인분 주문해도 둘이 먹을 수 있을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메뉴판에도 이렇게 2인이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지만 영상 초반 사진에는 제가 이 문구를 지웠지롱. 그렇기에 닭 반마리 백숙에 칼국수 만두 그리고 감자를 넣은 큼직한 냄비가 8,000원입니다. 둘이 방문해서 당연히 2인분 16,000원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1인분에 4,000원인 셈입니다. 와 미쳤는데? 거기에 여기 소주가 3,500원이니 1인 7,500원이면 든든한 백숙에 소주 각 1병을 마실 수 있는 엄청난 가성비의 축복이 내린 소중하고 감사한 식당이었습니다. 이렇게 1인분 4,000원 백숙에 공깃밥이나 사리 추가해서 먹으면 성인 2명의 안주로는 전혀 모자람 없이 충분했습니다. 백숙은 주방에서 다 조리가 되어 테이블로 내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기다림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음식의 기다림과 보이는 음식의 기다림은 같은 1, 2분이라도 체감상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뜨끈한 국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물의 맛을 보면 와 정말 대단히 맛이 좋습니다. 국물 자체가 묽지 않고 닭고기 특유의 감칠맛이 제대로 녹아들어 아주 묵직하고 진한 맛을 내줍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지만 닭고기 국물은 사람에게 배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꼭기요. 만두는 만두 맛이 나서 만두 맛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함은 없었지만 만두는 무조건 맛있고 이런 국물의 만두는 바람직하며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닭고기도 무르지 않고 쫀득한 식감이 좋았으며 잡내는 없었고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왔습니다. 감자는 덜 익었네요. 하지만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반찬이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반찬을 많이 그리고 감자는 더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거기에 여기 말씀도 안 드렸는데 주전자에 육수를 가득 담아서 내어주십니다.
있습니다. 아니 1인 4,000원에 이런 서비스는 정말이지 죄송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여기 국물은 명품이 확실합니다. 에르메스 이깁니다. 백숙만으로도 배가 충분히 불러서 2차를 갈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나가기에 좀 그래서 닭불고기 정식과 달걀 후라이 2개를 주문했습니다. 닭불고기 정식은 7,000원임에도 김치찌개, 닭불고기 쌈, 채소 공깃밥이 제공이 되는데 또다시 근사한 가성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찬을 리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니 반찬 리필 대신 달걀 후라이 2개를 서비스로 주십니다. 아 여기 뭐지?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가성비와 맛 그리고 친절함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식당을 만났습니다. 이런 곳은 정말 오랫동안 성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닭불고기 정식에 나온 밥을 명품 백숙 국물에 넣고 끓여주면서 닭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이 들어가 더욱더 걸쭉해지고 진한 맛으로 변한 이 죽은 일부러 몸져 눕고 싶은 맛, 수액주사로 맞고 싶은 맛을 내주었습니다. 닭불고기에 아주 빨간 양념을 보니 이건 배가 터져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며 나이는 배가 고파도 먹기가 싫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고 적당한 칼칼함 그리고 입에 쩍 붙는 양념의 맛과 야들야들 닭고기의 조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닭백숙의 만족도에 비하면 0.1g 정도 못 미쳤지만 충분히 맛있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쌈채소도 종류별로 푸짐하게 나와서 풍성하게 쌈으로 즐겨 입안 가득 꽉 찬 맛을 느끼기에 좋았으며 시큼함이 개운하게 느껴졌던 김치찌개도 소주 안주로 근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올해 올린 영상 중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온몸 가득 느끼고 왔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접니다. 또 졌어. 오늘은 토요일. 내일 일요일에 영상 업로드가 목표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스타 스토리로 이곳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어디냐고 물어봐 주셔서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허언증 죄송합니다. 한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진짜 짱입니다. 모든 식사 메뉴가 저에겐 모든 소주 안주가 단돈 4,500원입니다. 여기 진짜 울트라 캡짱입니다. 소주가 단돈 3,000원입니다. 여기 진짜 짱짱맨입니다. 가격은 낮지만 맛과 친절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신곡동에 위치한 짱 맛있고 짱 싸고 짱 친절한 짱 기사식당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여기 분명히 기사식당인데 원탁은 아니었어. 여기 인근에 일하시는 분들 점심시간에 많이 찾는다고 해서 일부러 1시쯤 방문을 했고 다행히 만석은 아니었지만 손님이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아주 인기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오랜만에 보는 연탄난로 그 위엔 사장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따뜻한 옥수수차가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석도 있어서 혼밥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또 보고 고민을 마친 후 저희는 둘이 방문해서 순두부찌개, 자반구이, 제육덮밥 그리고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걀 후라이가 하나에 500원이라 2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메뉴에 인당 달걀 후라이까지 해서 총 안주의 가격은 잠시만요. 4,500원 곱하기 3은 아니 일단 곱하기 2는 9,000원 루트 씌우고 인테그랄 빠르게 계산 끝냈습니다. 한상 가득 안주의 가격은 14,500원이며 소주는 3,000원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차는 배추김치와 콩나물 무침 그리고 안 먹어 미용된 국이 나왔는데 둘 다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아삭하면서 시원한 맛이 좋은 배추김치와 콩나물 팍팍 묻혔냐의 주인공 콩나물을 안주 삼아서 시원하게 공복에 한 잔 들어갑니다. 좋다. 솔직히 김치와 콩나물만 있어도 소주 마시기엔 충분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큼직한 뚝배기에 순두부찌개 그리고 역시나 양이 넉넉한 제육덮밥이 도착을 했습니다. 택배 왔을 때만큼의 행복 게이지가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밥을 꾹꾹 담아주셔서 푸근한 사장님의 인심을 엿볼 수 있었고 어제보다 발전한 저의 푸근한 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서서 발을 엿볼 수 없을 것 같아 다이어트를 시작한 접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엔 따뜻한 차와 채소가 좋다고 합니다. 뚠뚠. 가끔 동네 김밥 전국 스타일의 밥집에서 순두부찌개를 먹는데 미취학 아동용 뚝배기에 끓여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조만한 뚝배기. 그에 비해 이곳은 제 뚝배기보단 작았지만 그래도 큼직한 뚝배기에 넉넉히 담아서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밥집이 많이 생기면 김밥 전국은 긴장해야 할 것 같으며 심지어 여긴 3,000원에 소주까지 판매를 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단히 특별함이 있는 순두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는 순두부는 확실합니다. 7-8,000원 하는 순두부찌개와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맛으로 일단 국물 자체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적당히 칼칼함과 고소함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달걀 후라이에 밥을 적당히 올리고 순두부찌개 넣고 또 넣고 그만 넣을까 싶을 때 한 번 더 넣어서 쓱쓱쓱 오른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4,500원 순두부찌개는 그 2배인 9,000원 순두부로 신분 상승의 맛이 이루어집니다. 달걀 후라이가 내어주는 극강의 고소함의 흰쌀밥이라는 탄수화물, 그리고 보드라운 연두부와 감칠맛 터지면서 매콤한 국물이 간을 딱 잡아주니 역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확실합니다. 포장해서 고추기름 휙 둘러서 먹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독한 추위로 길가에 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따스한 공간에서 따끈한 순두부찌개로 몸과 마음 그리고 귀를 녹일 수 있었고 안주로도 훌륭했습니다. 큼직한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흰쌀밥을 퍼담고 그 위에 양념에 채소와 돼지고기를 잘 볶아낸 야들야들한 제육볶음을, 그리고 김가루와 깨로 마무리한 제육덮밥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는데 여기 자주 오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손님께서 입장과 동시에 제육에 후라이 3개 올려주세요 크게 외치며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핸드폰을 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이런 멋진 식당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평범한 제육덮밥으로 양념은 과하지 않고 고기도 잡내와 퍽퍽함은 없었습니다. 제육덮밥은 무난히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또 가격을 생각하면 넘치는 맛과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어회는 잘 못 먹지만 고등어구이는 생선구이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살도 도톰하고 가시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기름진 고등어 특유의 그 맛이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소금 간 안 된 생선구이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간도 아주 잘 맞고 노릇노릇 잘 구워내서 싸우지 말라고 밥이랑 한번 소주랑 한번 공평하게 번갈아가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끈한 고등어 속살 입에 넣으면 짭짤한 소금간이 녹아들면서 동시에 입안 가득 퍼지는 특유의 감칠맛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가격이면 가격, 맛이면 맛, 거기에 친절함까지 너무나도 소중한 식당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7일 동안 무럭무럭 자란 짜파게티가 잘 익어가는 일요일 아침 9시 45분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영상 맛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피노키오 냉면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3번 출구에서 705m 거리로 걸어서 약 13분 정도 걸리고 보람상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층에 비슷한 식당이 3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술을 안 팔아서 미루다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족도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가격 좋고 맛 좋고 친절하시고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냉면은 3,500원이며 매운 중간 하얀 이렇게 3가지 옵션 중에서 중간으로 선택하고 참치김밥은 2,000원 그리고 찐만두 10개 3,000원을 주문했습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과 포장 손님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냉면과 참치김밥 든든히 먹어도 5,500원밖에 안 하니 가성비가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종종 찾는 동네 김밥집 일반 김밥이 2,500원, 참치김밥이 3,500원인데 이곳은 일반 1,500원, 참치 2,000원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가격만 싸고 맛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여기 소용돌이 치는 듯한 맛은 아니지만 충분히 맛이 좋아서 소용이 있었습니다. 당근, 우엉, 단무지, 햄, 어묵, 참치, 깻잎, 마요네즈가 들어가 있으며 간도 딱 좋았고 재료들의 어울림도 좋고 밥도 질지 않고 꼬들꼬들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김밥 크기도 큼직해서 든든한 한 끼를 제대로 책임져 줍니다. 김밥 등의 깨밭에는 깨가 풍년이라 환 공포증이 있으시면 주문 시 깨는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깨 인심이 상당히 후합니다. 냉면은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에겐 무더운 여름 살얼음 동동 물냉면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행치냉으로 겨울에 먹는 냉면 또한 매력은 있습니다. 여기에 슬러시 소주까지 한 잔 마시면 더욱더 훌륭할 것 같은데 이곳처럼 회전율이 생명인 식당에서 술을 바란다면 저는 나쁜 새끼입니다. 술은 이곳에서 배를 채운 후 나가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절인 무와 오이 그리고 면이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삶은 달걀은 없었는데 이 가격엔 없어도 됩니다. 냉면의 맛은 중간으로 선택했는데 처음엔 전혀 맵지 않았지만 먹을수록 매운맛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우 매워. 중간 맛의 매운맛은 그냥 무식하게 매운맛은 아니고 혀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기분 좋고 맛있는 매운맛이라 좋았습니다. 뜨거운 물 마시고 이 육수 마시면 치아가 옥수수로 변해 냉면 고명으로 올라갈 듯한 쨍한 차가움이 있었고 맛이 흐리지 않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침샘을 제대로 자극해 줍니다. 너무 맛있어서 엄마나 미쳐, 아빠나 미쳐, 여보나 미쳐. 아, 나 결혼 못했지. 나 미쳐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이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맛입니다. 기성만두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괜찮은 만두의 맛입니다. 세상에 맛없는 만두는 만두가 아닙니다. 이렇게 냉면 2개, 찐만두, 참치김밥 이렇게 해서 총 12,000원으로 1인 6,000원에 아주 맛있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마들역 부근에 원래 가려던 술집이 있었는데 전화를 해보니 안 받으셔서 냉면 먹고 내려오는 길에 추억의 동키치킨이 보여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동키치킨으로 역사가 있는 치킨집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1977년부터 시작한 림스치킨에 비하면 한참 동생입니다. 14,000원 4조각으로 주문을 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기본으로 땅콩과 마카로니 과자가 나와서 치킨이 나올 동안 시원하게 소주 한잔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청정한 멸치길래 이리도 몸값이 높은지 궁금해서 주문을 하려다가 주문한 치킨도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살포시 내려두었습니다. 드디어 치킨이 나왔는데 와 비주얼 정말이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파우더 사용으로 구릿빛 피부, 치킨의 모습이 근사하고 멋지고 치킨 무와 후추 섞은 소금이 함께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케요네즈 뿌린 양배추 샐러드는 없었습니다. 홀에서 먹을 때 치킨의 양배추 샐러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치킨 옷은 겨울임에도 얇아서 가벼운 파삭함이 느껴지고 속은 촉촉함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파우더의 맛이 느껴지는데 염지를 하지 않은 닭이어서 속살은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소금을 찍어 먹으면 되지만 고등어도 생고등어보다는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를 좋아하기에 제 입에는 꽤 밍밍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맛이 없다 좋다 보다는 취향의 차이이고 이런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적당히 소금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피노키오 냉면은 술집이 아니라 언제 또 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가격과 맛 그리고 친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접니다를 깜빡한 접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